여러분 진짜 제일 큰 오해를 하시는 게 261 그룹 헤드는 돌출돼 있으니까 계속 추출수가 식는다. 원래 식으라고 밖으로 뺀 거예요. 물 흘리기 왜 해요? 그룹 헤드 청소하려고? 그러니까 머신마다 쓰는 스타일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에스프레소에 대한 그 온도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단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S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스프레소를 이해를 하실 때는 되게 온도 개념들이 많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세분화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커피를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과학적으로 커피가 만들어진 건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에스프레소 추출이 지금처럼 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브루잉 추출을 지금처럼 하는 그런 접근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마음대로 해보다가 그 중에 제일 좋은 것들이, 그 중에 제일 맛있는 것들이 수렴이 돼서 그게 하나의 이론이 되고 발전되면서 지금까지 이뤄온 게 커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다룰 이야기들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 이 길을 걸었던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전 세계의 연구자들,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뭐 홈바리스타들까지 가지고 있는 온도에 대한 개념들을 좀 풀어내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머신의 온도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파트 2에서는 추출 온도,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마실 때 온도. 아마 오늘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놀라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 하이엔드에 대한 어떠한 머신에 대한 맹신이 좀 깨질 수도 있고, 오히려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머신 온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시중에서 많이 볼 수 있고, 혹은 온도가 되게 잘 조절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머신들로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 다 하이엔드 머신들이네요. 그렇죠. 지금처럼 이런 하이엔드 머신들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수많은 이 선구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데이비드 쇼머라고 하는 2000년대 제3 웨이브죠. 제3의 커피 물결을 이끌었던 바리스타들 사이에서 제일 유명한 바리스타 중에 한 명입니다. 비바체 에스프레소라 그래서 카페를 운영을 하고 계신 어르신인데, 이분이 커피 씬에 있어서 역사적인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벌써 2001년이죠. 2001년. 2001년도 2월에 여러분 요 머신은 자주 보셨을 거예요. 라바르졸코의 이제 리네아인데, 지금은 리네아도 막 머신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리네아 클래식으로 불리는 그 머신의 이제 원형입니다. 이 당시에는 PID 제어라고 하는 온도 제어 기능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무슨 행동을 하셨었냐면, 왼쪽에 보시면 온도계가 하나가 있고요, 포토필터가 있죠. 바스켓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뭐가 솟아온 게 하나, 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온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스케이스 포터필터의 전형이죠. 데이비드 쇼머라는 분이 뭘 해봤냐면, 실제로 머신이 얼마나 온도가 정확할까, 항상 이 머신은 내가 의도한 좋은 맛을 내는 커피 온도를 내어주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툴을 만들어가지고 커피를 담아서 실제로 머신에 연결해가지고 온도계 측정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편차가 한 15도가 나는 거예요. 그 머신에 표시된 온도와 추출한 온도가? 이 당시에는 그냥 머신에서 온도가 표시되는 것도 없고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바이메탈 방식이라고 다림이 온도가 뜨거워지면 딱딱해서 끊겼다가 너무 낮아지면 다시 전원이 딱딱하고 계속 고온과 저온을 오가면서 그 레인지를 유지를 하잖아요. 예전에 머신이 그랬어요. 그냥 머신에서 제일 높은 온도로 나올 때랑 제일 낮을 때가 15도 정도 나는 거예요. 이걸 그 당시에 에스프레소 머신들이 신경을 쓰질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측정을 한 다음에, 야, 이거 온도가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그때 이제 도입을 했던 게 디지털로 온도를 측정을 하고 그 온도에 맞게끔 이 열원에 전력을 인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가 낮으면, 그러니까 뜨거우면 꺼버리고 빨리 그걸 정교하게 제어하는 PID 제어 장치를 넣은 게 바로 2001년이었습니다. PID는 사실 막 1950년이나 막 그때부터 있었어요. 이거를 커피 머신에는 적용한 사례가 없었는데, 거의 이분이 처음으로 온도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러한 것을 집어넣고, 아무튼 이분이 온도에 문제가 있다, 더 좋은 커피를 위해서는 온도를 항온성을 유지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적용을 했던 게 바로 이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그레고리 스케이스라고 하는 이제 공학자인데, 이 아저씨가 쇼머 툴을 보면서, 야, 쇼머의 툴은 머신에서 내어주는, 그러니까 뿜어내는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지 못한다. 머신만을 측정을 할 때는 데이비드 쇼머가 사용했던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커피가 열을 뺏어 먹거든요. 그리고 커피를 얼마만큼 담는지에 따라서도 뺏는 열이 달라요.
추출되는 유량, 추출 유량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레고리 스케이스는 자기가 이제 툴을 만들어요. 이 안에는 커피가 있는 게 아니라 커피 같이 역할을 하는 커피하고 이제 비슷한 열 흡수력을 갖는 그 부피를 갖는 제품을 넣어두고 그걸 갖고 순수하게 머신 온도만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지금 공식 머신이죠. 네. 템페스타 같은 머신들, 예전에 공식 머신들 뭐 다 똑같은 루틴을 측정을 해요. 2005년도에 지금 보시면 이것도 개선이 많이 되긴 했지만 3년에 한 번씩 이 친구가 아니지 이 어르신들이니까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추출 루틴 온도 제어를 하는 것들을 계속 개선을 해왔어요. 그래서 WBC에 공식 채택되는 머신들은 이 테스트 루틴을 다 거칩니다. 10분, 그러니까 추출하고 10분 있다가 추출을 또 해요. 그 다음에 5분 있다가 추출을 하고, 2분 있다가 추출하고, 1분 있다가 추출하고, 그 다음에 30초, 남은 10초 단위로 막 엄청 타이트하게 추출을 합니다. 웬만한 가정용 머신은 이렇게 추출해버리면 온도가 뚝 떨어져요.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지금 스케이스 필터라고 저도 갖고 오긴 했는데, 그 스케이스 필터가 바로 이러한 측정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2007년도에 이 툴을 가지고 처음으로 WBC 머신 온도 측정을 해요. 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제임스 호프만이 리즈 시절입니다. 네. 자, 이거는 최근에 미크라인데 네. 미크라 같은 경우는 보일러 용적이 작아요. 작으니까 이런 테스트를 하면 당연히 인터벌 추출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4도에 세팅을 했다 하더라도 얘도 PID 제어가 들어가는 애예요. 네. 하지만 보일러 그다음에 히터의 어떠한 출력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10번째까지만 했는데 그러면 온도가 여기까지 떨어져요. 자, 요거는 제가 직접 측정을 했던 라마누조코의 1급 GS3 제가 사용을 할 때 이 WBC를 조금 개인이 하기 편하게 저희끼리 한국에서 한 게 아니라 저도 이제 해외 포럼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외국인 친구들하고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냥 제가 측정을 했던 그 당시 자료고 요거를 이제 해외에서 자기들이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서 만드는 그래프고 요거를 제가 똑같이 측정한 루틴을 가지고 이제 맥스마라고 하는 해외 유저가 리네아 미니 갖고 측정을 합니다. 많이 다르네요. 네. 이제 급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차이가 나니까. 그쵸. 제가 측정을 하면서 느낀 건데 기가 막히게 돈에 맞춰서 온도가 성능을 요 색깔이 어디서부터 변해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좋은 거는 이 1세트부터 10세트까지 어느 포인트에서든 똑같은 온도가 나오면 제일 좋은데 완벽히 그걸 유지한 내가 93도다 그럼 93도만 주구장창 낼 수 있는 머신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만들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만들 거면 지금 가격에 못 팔잖아요. 네, 그래서 다 한계가 있어서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여기 편차가 이 GS3는 굉장히 온도가 안정적인 축에 들어가는 머신이에요. 자, 요 큰 바가 1도거든요. 와, 큰 바가 1도구나. 네, 요건 0.5도인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편차가 적죠. 진짜 적은 거네요. 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거, 내가 93도로 추출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속 편차가 있죠. 0.1도 이상 나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가의 머신이 0.1도 세팅이 된다고 해도 그걸 유지해줄 수 있는 머신은 없어요. 네. 지금 이거 굉장히 좋은 머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나중에 보시면 얘는 93도 세팅해도 위아래로 이미 아무것도 안 했어요. 스케이스는 거기 커피가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냥 버튼만 시간에 따라서 눌렀을 뿐인데 온도가 바뀌죠. 1도 넘게 차이 나네요. 거의. 이게 바로 머신의 그 퍼포먼스 특성이에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그 특히 현장에 있는 바리스타 분들은 에스프레소 추출 온도를 내가 의도한 온도에 가깝게 추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머신은 93도를 내줄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추출을 하다 보면 온도가 산으로 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WBC 룰로 패턴대로 테스트를 이건 하는 거죠? 완벽한 이게 10차, 그러니까 테스트 10까지밖에 없잖아요. 네. 원래 WBC는 15까지 14까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14까지 저희가 10초 인터벌까지는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자, 요거는 침출형 그룹이라 그러죠. 포화 그룹이라고도 하고 거기에 이제 PID 제어까지 되는 이 특정 회사에서 이건 공개된 거예요. 자기들이 WBC 루틴은 우리는 이 정도로 잘 돼라고 했는데 2.5도 차이 나. 이게 싸운 머신이 아니에요. 최첨단 머신, 이거 우리 회사에서 제일 좋은 머신이야, 온도 테스트 결과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연속 추출만 해서 2.5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진짜 동일한 조건을 추출한 거잖아요. 그냥 똑같은 그람수 놓고 아까 똑같은 루틴이 그람 똑같으니까. 하고. 여기는 뭐 커피를 넣은 게 아니에요. 아까 그냥 기계가 있기 때문에 변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커피 넣지 않고 그냥 커피도 없어요. 진짜 그냥 머신이 추출해서 주는 온도. 거를
인터벌을 등간으로 했다가 넓게 했다가 해서 요게 촘촘하게 테스트를 해보면 네. 이 정도 레인지가 나와요. 온도를 설정하지도 않았는데 바꾸지 않았는데 그렇죠. 2.5도 차이가 난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맹신 온도는 정확할 거라고 생각하는 걸 버려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보는 디스플레이 위에 네. 온도는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머신도 많아요. 네. 그래서 보여주는데 네. 그거를 생각 안 하고 난 93도로 세팅했으니까 93도가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머신을 이제 잘 이해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왔다 갔다 하는 온도는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믿으면 안 돼요. 그거 다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것도 믿으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약간 머신도 화장을 해요. 네. 이게 확 파운데이션 바르고 네. 다 해서 마치 나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것처럼 미화를 해서 보여줍니다. 그런 이유들이 있고 네, 근데 그게 머신, 에스프레소 머신뿐만이 아니라 뭐 로스터기도 그렇고요. 다 뭔가 보여줄 때는 데이터 마사지를 하게 돼 있어요. WBC 루틴까지는 하면 한 40분 넘게 걸려요. 풀로 다 하면. 한번 온도 측정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조금 약식으로 5회 세트까지만 하는 거를 제가 두리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같이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이거 괜찮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측정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 온도를 다 로그를 해요. 디지털 온도계를 갖고 이제 여기에서 인터벌 추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추출을 몇 초 지났으니까 어떻게 하라 이렇게 설명이 다 돼요. 아, 저 루틴 따라하면 그대로 네.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어요? 아까 맞습니다. 그것도? 네, 거기 아마 두리 트레이딩 홈페이지 가면 이 영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툴만 있으시면 네. 한 번씩 요 텀을 따라서 측정해보시고 그래프를 만드시면 내 머신이 어떤 엉망진창인 온도를 갖고 있는지를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아, 절대로 이렇게 쓰지 말아야 되겠구나 또 이해를 할 수 근데 그거는 스케이스가 있어야겠네. 있어야죠. 그래서 나중에 되시면 스케이스 대여 사업을 이런 거 좀 해보세요. 아, 대여사. 아무튼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래서 제가 요 방식을 가지고 며칠 전에 지금 페블 컴퍼니에서 운영을 하는 힉스커피 이제 트레이닝 센터를 가서 라마르주크 리네아 PB를 측정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요 그래프가 나오는데 조금 재밌는 거는 이 리네아 PB 같은 경우는 2그룹짜리였거든요. 네. 2그룹짜리면 그리고 듀얼 여러분이 에스프레소 머신의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듀얼 보일러하고 개별 혹은 독립 보일러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2그룹이지만 대형 보일러를 공유하는 건 이제 우리가 듀얼 보일러라고 그래요. 왜냐면 스팀 보일러 하나, 추출 보일러 하나니까 듀얼이 두 개니까 듀얼 보일러라고 하고 네. 그룹마다 하나씩 별개 이제 보일러가 있으면 개별 보일러라고 하는데 얘는 듀얼 보일러 머신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추출 보일러 하나, 스팀 보일러 하나 이렇게 네, 근데 거기 두 개의 그룹이 붙어 있죠. 네. 그러니까 용량은 엄청 큰 거예요, 브루 보일러가.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건 모든 머신에서 똑같아요. 히터가 어디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히터 가까이 있는 그룹은 어떻겠어요? 아, 온도가 빨리 오르고. 뜨거워요. 그근처럼 뜨겁고 히터에서 멀리 있는 그룹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습니다. 아. 네. 잘 보시면 네. PB도 되게 좋은 머신이잖아요. 좋은 머신인데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그래프가 편차만 있는 걸 갖고 좋다 나쁘다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얘 머신은 이런 온도 특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아이들 타임은 머신을 켜가지고 오픈을 해가지고 손님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추출을 하는 겁니다. 드디어 첫 손님이 머신 오픈, 그러니까 머신 이제 켠지 3시간 만에 슬프게도 3시간 있다가 왔어요. 네. 첫 잔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 온도로 추출이 된다는 거예요. 낮은 온도에서 시작하네요. 그렇죠. 지금 이 머신은 추출 온도가 93.6인가 93.7도에 세팅이 되어 있었고 오프셋은 1도가 잡혀 있는 머신이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시작을 아이들 타임이니까 첫 온도는 이렇죠. 그럼 지금 뭐 여기 시작 온도는 좀 낮지만 올라가요. 네. 그러면 끝 온도가 93도보다 살짝 높고 네. 요 사이에서 올라 있다가 근데 추출을 하면 할수록 온도가 올라가네요. 올라가죠. 네. 열 순환이 되는 거예요. 히터에서 멈춰있던 물이 그룹헤드로 물이 나오고 하니까 뜨거운 물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네요. 머신마다 올라가는 머신도 있고 내려가는 머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얘는 오히려 계속 연속 추출을 손님이 미친 듯이 오면은 네. 목표한 히터의 최대 온도에 맞게끔 그게 열순환이 잘 되니까 심지어 얘는 세팅이 93.7이었는데 95도가 찍혔어요. 더 높게 지켜버려요. 네,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오프셋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얘가 빈번하게 사용될 때 내가 목표한 온도하고 실제 보일러 세팅 온도가 얼마만의 갭이 있는지를 보정을 하는 값을 넣어두면 얘는 지금 실제로 보일러는 95도인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초반에 2, 3도로 추출이 된 거잖아요. 그럼 3도의 갭이 있거든요. 그럼
디스플레이에서 3도의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관적이지 않아요. 추출을 계속 할 때랑 안 할 때랑 온도 차이는 다 벌어지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머신을 이해를 하시고 세팅을 해야 돼요. 이 차이는 머신을 오랜만에 썼을 때 그리고 연속으로 썼을 때 계속 달라집니다. 계속 그리고 머신의 달라지는 거네요. 세팅 때 여러분 2261이 머신 되게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오히려 2261은 실제 측정을 해보면 그러니까 아이들 타임의 온도가 더 안정적이에요. 안 쓰다가 첫 줄을 하면 오히려 잘 나와. 내가 세팅한 온도 값에 거의 비슷하게 나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머신의 특성들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바로 나왔습니다. 261. 자, 보시면 아이들 타임 온도가 여기에요. 아, 바로 그냥 높게 찍혀버리네요. 네, 94도. 이거는 261이 구형 머신, 오래된 모델이다 라고 해서 되게 막 야, 신형이 아니잖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연력학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진짜 제일 큰 오해를 하시는 게 261 그룹 헤드는 돌출돼 있으니까 계속 추출수가 식는다. 온도가 떨어진다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식으라고 밖으로 뺀 거예요. 열교환기는 125도 플러스 마이너스 온도인데 거기에 중탕 보일러가 들어있어요. 그룹 헤드로 가겠죠. 125도로 에스프레소 추출을 하고 싶으세요? 너무 높죠. 뜨겁죠. 식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힐 방법을 생각을 하다가 외부로 열을 방출시키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출돼 있구나. 그래서 이 계속 순환되면서 물을 식히기 위해서 5kg 가까이 될 거예요. 그 큰 쇳덩어리한테 열을 뺏기도록 순환시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열교환식 보일러는 사실상 독립 보일러예요. 라마 듀얼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만한 브루 보일러를 2개, 3개 그룹 헤드가 나눠 쓰는 형태지만 열교환식 머신은 관통 보일러는 각 그룹당 1개씩 있으니까 사실 개별 보일러거든요. 자, 그 구조를 통해서 94도 열순환이 계속 되는 상태면 온도가 되게 안정적으로 계속 뺏기고 일정 부분 계속 뺏기고 있는 거예요. 순환이 되면서 아주 좋은 상태인 거죠. 의도한 상태인 거죠. 추출을 했는데 10분 있다가 추출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5분 있다가 추출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인터벌이 5분에서 1분으로 가니까 뚝 떨어지고 2분에서 30초로 가니까 뚝 떨어지죠. 그래서 얘네들 등간경만 계속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비슷해지겠죠. 그래 내가 추가하는 맛이. 엄청 안정적으로 의도한 온도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미친 듯이 뽑아낸다. 한 그룹에서. 그러면 온도가 얘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계속 쓰면. 와, 그러면 아까 이 전 머신 같은 경우는 리네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친 듯이 뽑아내야 오히려 안정적이게 올라가는 거고 지금 페마 261 같은 경우는 미친 듯이 뽑아내면 불안정적이게 올라가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면 나는 이 머신으로는 연속 추출, 1분 추출 못 할 거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독립 보일러라고 했잖아요. 2그룹, 3그룹짜리면 이거 많이 썼으면 옆에 거 쓰면 돼요. 번갈아서 써주면 오히려 나쁘지 않게 추출할 수 있어요. 안정적이게 추출할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은 관성이 있어가지고 그라인더 제일 옆에 있는 것도 써. 맞아요. 편하니까. 그라인더에서 주구장창 얘만 쓰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죠. 온도뿐만이 아니라 걔만 계속 쓰면 쓰면 쓸수록 스케일이 생기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페마 261 레전드로 스탯을 해본 거잖아요. 다른 261 그룹 헤드를 쓰는 머신들도 약간 다른 패턴이에요? 그룹 헤드 구조 열교환식 제가 더 보여드릴게요. 밥 먹고 측정하는 게 제 일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래서 구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머신은 측정을 하는 환경에 따라서도 온도가 변할 수 있어요. 그룹 헤드 온도가 뺏겨야 되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추울 때는 많이 더 뺏기겠죠. 더울 때는 덜 뺏길 거고요. 그러면 이 온도 자체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자료는 여러분들이 사실 직접 해보시고 데이터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레퍼런스지만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머신마다도 이 톨레랑스가 있어요. 오차가 있고 히터의 어떠한 성능이 똑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뽑기 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직접 측정을 해보시고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자, 열교환식 머신하고 독립 보일러 중에서 거의 온도가 개 깡패 같은 두 머신의 온도를 비교한 겁니다. 와, 위에 머신 너무 불안정하고 지금 밑에 머신 너무 안정적이에요. 그렇죠. 요건 아까 프레셔 스탯으로 조절을 하는 열교환식 보일러에서 하는 거고 얘는 독립 보일러, 그것도 독립 보일러예요. PID 제어가 한 개 그룹은 한 개만 영향을 주는 테스트하면 이 정도의 갭이 벌어집니다. 엄청 크네요, 진짜. 지금 이거 보면 뭐 거의 머신이 아닌 것 같이 보이죠? 거의 이 정도면 다리미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 하지만 이것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잡는다고요? 근데 이거 왜 이런 상태가 내가 딱 측정을 해보니까 좀 이상해요.
왜냐면 잘 보세요. 95도가 여기면 100도잖아요. 네. 여긴 98도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막 뒤에는 온도가 막 엄청 올라가죠. 치솟는데요? 이게 이 열교환기면 관통 보일러에서 그룹 헤드 사이에 물이 먼저 나오고 이 밑에 있는 물이 다시 나오잖아요. 그때 나올 때 두 개의 관로를 사용해요. 이거 되게 복잡한 건데 이 관로의 구멍의 규격에 따라서 위에 있는 물이 많이 나올지 아래에 있는 물이 많이 나올지도 영향을 주고 여러 가지 물이 나오는 순환 구조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근데 머신 회사들이 생각이 똑바로 박혀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98도가 나오는 머신은 상업용 머신은 잘 안 만들어요. 다 하이엔드인데 무슨 머신인지 제가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 대박이다. 다른데 보일러 구조는 다 다른 거죠? 얘랑은 같아요. 얘도 달라요. 얘는 소형 독립 보일러. 얘는 좀 큰 독립 보일러 갖고 있는 머신. 네. 와, 지금 이렇게 봐서는 진짜 온도 안정성은 S 머신이 거의 탑이라고 볼 수 있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런 머신은 나쁘지 않아요. 자, 이 온도만 보세요, 지훈 씨. 얘만 빼면 그러네. 괜찮죠? 그러면 얘 온도가 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걸 제외하고 쓰면 되는구나. 그렇죠. 이게 아이들 타임 온도예요. 그럼 이런 머신은 아이들 타임이니까 손님 오면 그냥 한번 물 흘리기 살짝 해주고 하면 돼요. 이해되죠? 그럼 한번 쭉 손님 들어온다 그러면 한 30초 하는 거야. 내가 하루 종일 안 썼으면. 아니면 손님이 계속 없어. 심심하게 한 30분 당에 눌러주는 거예요. 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해를 하면 이렇게 쓰면 돼요. 그쵸. 근데 그거 모르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해봐야 된다니까. 이거는 알려드렸어요. 이게 내 거니까. 이거 그거요? 이거 스피드스터예요. 진짜요?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좋은 머신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앞부분. 어떤 온도가 바로 올라가는 애가 있고 얘도 바로 올라가죠. 다 비슷하죠. 근데 얘는 되게 천천히 올라가죠. 기스반도에서. 얘는 인퓨전 때문에 그래요. 프리인퓨전 챔버가 따로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되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슬레이어 같이 만약에 니들 밸브를 추출하잖아요. 니들 밸브 상황을 한 20초 쓰는 거를 스케이스로 측정했다. 그러면 걔는 이렇게 올라와요. 온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0.1도, 0.5도 너무 연연해 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제비뽑기예요. 내가 이런 머신 쓰고 있다. 이런 머신 쓰고 있다. 내가 원하는 온도가 정확히 나올 거는 모르죠. 모릅니다. 측정을 해봤을 땐 알 수 있어요. 측정하는 방법도 있긴 해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이거 제대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봐도. 이렇게 팔면 이거 뭐 잘 보세요. 아이들이죠. 물이 안 돌 때는 이렇게 낮아요. 근데 추출을 하기 시작하니까 얘는 올라가죠. 엄청. 거의 뭐 미친 듯이 끓이고 있는 거예요. 네. 왜 그랬더니 얘는 원래 출고될 시에는 1.0바 스팀볼로 세팅이었던 거야. 스팀 압력이 약하니까 1.2바를 야 올려봐. 이거 스팀 빵빵하니까 좋다라고 했는데 추출 온도가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높아졌구나. 야 이거 원래 그러면 얼마였어요? 내려갔죠. 좀 더 인터벌이고 이만큼 내려갔죠. 95도예요. 레인지가 요게 92.5도겠죠? 원스팀볼러 온도를 함부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왜냐면 추출 보일러가 이렇게 영향을 주니까. 그러니까 저는 알고 나면 머신 중에 나쁜 머신은 없다 생각해요. 물론 진짜 쓰레기 같은 머신도 있겠지만 하지만 원래 저는 아예 사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를. 하지만 그래도 내가 머신을 이해하면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특히 가정용 261 열교환식 머신들은 다 온도 안 좋아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도 진짜 돈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막 열교환식 1그룹 사가지고 온도 측정을 하는 거 막 미친듯이 하고 지금 내가 30초 있다가 추출해야 돼. 물 흘리기 5초 해야 되고 지금 해야 돼. 직접 그 온도 어찌 나와. 그럴 때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그거 며칠 못 갑니다. 귀찮아서 야 씨 듀얼 보일러 가야 되겠다. 그게 바로 저렴한 머신 사서 하이엔드처럼 쓰는 방법이네요. 그렇죠. 내가 이 온도를 머신을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그렇죠. 일정하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온도를. 차라리 비싼 머신 사가지고 쉽게 추출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재미가 있고 그게 노력을 하면서 지식적인 건 이만큼 쌓이죠. 근데 그런 태클을 타면서 발전을 하면 사람이 이제 실력이 느는 거예요. 지금도 집에서 열교환식 머신들 사용하고 계신 분들 응원합니다. 스케이스 필터 하나씩 좀 준비를 해서 열교환기 머신 하나 싸고 나머지 스케이스 돈으로. 필터 한 2개 사면 열교환식 에스프레소 머신 싼 거 하나 사요. 260이에요. 에스프레소 머신이 아무리 하이엔드고 PID 제어라
제어가 된다라고 해도 머신 추출수를 예를 들어서 막 한 30초 플러싱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떨어뜨려 놓잖아요. 그러면 PID가 자기 온도를 찾아가는데 엄청 헤맵니다. 온도 여기 지금 엄청 목표 온도가 여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몇 도지만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린 90몇 도까지 가야 돼. 지금 60 얼마야. 그러면 엄청 히터를 가열을 해요. 가열하다가 야 이제 90도 다 와가 멈춰라고 해요. 그 전에도 촘촘히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있긴 하지만 근데 그 온도에 정확하게 딱 못 멈춰요. 오버됩니다. 그다가 야씨 높잖아 낮춰 그러면 이제 히터가 끄겠죠. 그러니까 계속 기다려요. 그러니까 내려요. 근데 히터가 껐는데 야 지금 온도에 다시 켜라고 해도 이미 빨리 안 올라가죠. 빨리 안 올라가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맞춰가거든요. 그래서 오버슛이 발생을 하는 그 원인들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 독립보일러에 히터 성능이 좋고 PID가 아주 완벽한 머신 써도 너무 많은 추출수를 빼가지고 머신한테 이 온도 제어에 스트레스를 주면 완벽한 제어가 힘들어요. 그럼 약간 테스트 해보시다가 이 정도 이상 추출수를 빼지 마라 뭐 약간 이런 기준 머신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독립구 비싼 하이엔드 막 그 브루보일러가 막 1.8리터, 2리터 정도 되는 것도 그냥 물을 이렇게 한 30초만 해도 물이 툭툭툭 온도 뚝 떨어지는 머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온도 올라가는 또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빼지 마시고 아까 화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살짝 해드렸는데 머신도 머신이 측정하는 위치, 온도를 측정하는 위치랑 히터의 위치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어디에 물을 꺼내 쓰는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스케이스로 측정을 했을 때 나오는 물의 온도랑 머신이 제어하는 쪽의 온도는 완전히 달라요. 갭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세팅 온도보다 실제로 스케이스로 찍어보면 추출되는 온도가 낮아요. 머신에 따라서 뭐 1, 2도 낮은 머신도 있고 한 3, 4도, 5도 낮은 머신도 있어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이건 슬레이어 머신입니다. 슬레이어는 전부 다 개별 독립그룹 헤드 머신을 갖고 있고 여기 보시면 재밌는 톡 튀어나온 게 있잖아요. 여기 픽업 튜브예요. 요 구조가 뭐냐면 여기 그룹 헤드에 이제 물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룹 헤드 최상단에서 물을 빼기 시작합니다. 추출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물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와서 추출되는 거예요. 그럼 그룹 헤드 제일 위에서 물을 빼겠죠. 온도 센서가 어디 달려 있냐면 그래서 여기 달려 있어요. 얘는 추출되는 온도가 머신에 표시되는 온도겠죠. 가까우니까. 거의 근처에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히터는 여기 있어요. 여기 온도가 떨어졌어. 여기서 가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 걸리는 시간차가 여기서 있구나. 시간차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간격이 벌어지는 거예요. 히터를 여기 달면 그러면 좋잖아. 그렇죠. 그러면 또 마냥 그런 게 아닌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구조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어 같은 경우고요. 이거는 시네소입니다. 시네소 다 지금 최상급 하이엔드들 제가 보여드리는데 시네소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여기 픽업 튜브가 이쪽에 달려 있어요. 여기서 그룹 헤드 최상단에서 물 빼는 아까는 슬레이어는 여기서 뺐잖아요. 근데 얘는 중간에서 빼죠. 히터는 여기 있겠죠. 여기가 이쪽에서 중간 지점에서 빼요. 사이를 직접. 여기서 빼가지고 씁니다. 근데 히터는 여기 달려 있고 여기에 이제 온도 센서가 여기 달려 있어요. 그 히터하고 온도 센서 근처에 있죠. 그래서 물은 이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냥 프리팅된 물이 들어가서 이제 밀어내면 여기 있는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열을 해서 그래서 시네소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 때문에 오프셋 값이라고 하는데 추출되는 온도랑 실제로 나오는 물의 온도가 그렇게 갭이 크진 않아요. 라마르조코입니다. 라마르조코 같은 경우도 물을 어디서 빼냐면 여기 피드가 있어요. 여기 중간에서 뺍니다. 중간에서 빼서 이제 여기서 빼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슬레이어는 여기서 뺐잖아요. 여기도 중간에서 빼는 이유가 이 보일러가 여기 있잖아요. 보일러 가까운 넥에서 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로 빠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들어갑니다. 여기랑 온도 갭이 크니까 그렇습니다. 온도 센서도 이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옵셋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매뉴얼에 다 적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이건 제가 기센코리아 얼마 전에 직접 가가지고 옵셋 눈으로 직접 찍어서 왔습니다. 이건 S200 모델이고 옵셋이 실제로는 보일러는 94.6이죠. 이건 이제 시네소에서 실제로 공장 출고할 때 측정을 해가지고 보정을 해서 내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94.2도라고 보일러에서 세팅을 해요. 그러면 그룹 헤드에는 마이너스 1.2도가 그러니까 빼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3도 세팅 해놓으면 실제로 얘는 94.2로 가열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크다고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오프셋을 항상 똑같이 가져갈 수만 있으면 뭐 크든 나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는 지금 박우현님이라고 제가 대구에서 이분도 대단하신 분인데 아무튼 그분이 여러 가지 매장들을 관리를 그분도 하시면서 홈바리스타? 아니에요. 이분은 실제로 커피 명가에서 이 거의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가면도 직영이네. 직영 사업 관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테스트를 하셨던 분인데 여기 보시면 좀 재밌는 측정들이 나와요. 저하고 다른 루틴인데 거의 하드코어 측정 방식입니다. 여기는 잘 보세요. 물 흘리기 60초입니다. 물 흘리기를 60초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여기에서 자 1차, 7차가 물 흘리기 60초죠. 1차, 7차인데 7차가 요 녹색, 까만색 요거예요. 떨어지긴 떨어졌죠. 근데 물 흘리기를 해도 93도는 거예요. 60초를 해도. 엄청 잘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GB5 3그룹이면 듀얼 보일러 3그룹이면 브루 보일러 크기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편차가 좋진 않아요. 예를 들어 인터벌 추출하면 이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워낙 보일러가 크니까 야 나를 뺄 수 있으면 빼봐라. 한번 마음껏 60쪽 라면 빼도, 끓여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60쪽 빼도 난 아직도 이만큼 있어. 그렇지. 이런 거. 야, 라면도 끓일 수 있어. 찌개 끓일 때 그룹헤드 써. 막 이런 애들인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상위 머신인 예를 들어 스트라다 1그룹짜리에서 이 60 흘려버리면 난리 납니다. 아 그래요? 이거 보일러가 작잖아요. 이래서 근데 걔는 온도 안정성은 훨씬 좋죠. 온도 반응성도 좋고. 왜냐면 히터가 그만큼 가열하면 용량이 적자로 하니까 빨리 온도를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3그룹이라고 그랬잖아요. 1, 2, 3 있으면 여기서 쟤는 온도가 다 달라.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건 자, 어떻게 측정해요 그러면? 네? 각각 3개를 다 물려가지고 측정을 하면 돼요. 아까 전에 스케일을? WBC에는 그렇게 실제로 스케일을 했었어요. 3개가 네, 3개가 필요합니다. 37에 210만 원 정도면 네, 그래서 요런 거는 그렇고 시네소도 되게 3차도 물 흘리기 60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머신들 제가 직접 하면 제가 하는 루틴 방식으로 혹은 WBC 방식으로 측정을 해보고 싶어요. 아직 안 해보셨어요? 아직 못 해봤어요. 나머지 GB5는 요새 찾아보기 좀 힘들어서 거의 리네아 PB 정도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리네아 PB를 최근에 해봤던 거고.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라마르즈코 G5는 저렇게 안정성이 좋으면 진짜 막 약간 내가 대량 추출할 거다, 내가 오피스 가가지고 막 그냥 막 뽑아낼 거다, 그러면 그럴 때는 쓰면 좋죠. 되고. 괜찮아요. 근데 이제 스트라타 같은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너무 많이 흘리면 온도 안정성이 떨어지지만 되게 민감도라든지 이런 그렇죠. 거는 좋으니까 내가 진짜 한 잔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맛있게 뽑을 거다. 그러면 약간 그런 머신 선택할 그러니까 수 가격이 있겠네. 비싼 거예요. 이해되죠? 네. 철저하게 가격 자본주의입니다. 기가 막히네. 근데 잘 모르면 좀 비싼 거 하면 되겠네.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거는 저거예요. 같은 제조사 안에서는 가격에 대한 성능 차이가 확실해. 그냥 타사랑 비교하면 비싼 가격인데 훨씬 좋은 성능이 나오는 애들이 그러네. 있어요. 좀 특이했던 건 썬네모 같은 경우는 이게 4차잖아요. 근데 4차가 너무 낮게 나왔어요. 그리고 온도도 평행이 아니라 올라가다가 얘는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 이거는 불안정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직접 제가 해보고, 왜냐면 머신마다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제조 편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자료만 갖고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되는 직접 해보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건 제조사에서 투명하게 이런 걸 제공을 해주면 사실 베스트인 건데, 시네소 같은 경우는 독립보일러잖아요. 근데 60초를 이렇게 물 흘리게 했는데도 이렇다는 거는 프리히터의 어떤 성능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추측하는 건데, 더 안정적이네요. 그런데 저도 안 해봐가지고 해볼 겁니다. 이건 제 자료면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한 게 아니어가지고. 자, 요거는 되게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달라크로트 XT 독립형 그룹헤드 소형 독립보일러를 갖고 있는 개별 보일러 머신이죠. 근데 이걸 제가 보면서 처음에는 이유를 잘 몰랐어요. 보시면 여기 어떻게 측정되는지가 다 있죠. 근데 XT 같은 경우는 유량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유량이 달라요. 하나는 9.5에 세팅을 하신 것 같고 하나는 13인데 보시면 되게 잘 나오잖아요. 95. 거의 비슷한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머신을 좋아해요, 최근에는. 뭐, 침출형 머신, 이런 거 장점이 있지만, 적절한 500에서 600mm 정도의 용적을 가진 독립보일러를 갖고 있는 머신들이 있어요. 달라크로테도 그렇고, 페이마도 그렇고. 그런 머신들이 오히려 머신 잘 이해를 하면, 안정적으로 쓰기엔 되게 좋아요. 근데 얘네들도 반면 아까 전에 라마르조코 GB5를 썼던 형태로 써버리면 난리 납니다. 뚝뚝 떨어져요. 그걸 이 자료에서 보실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는 괜찮아요. 다 맞죠? 근데 연속 추출을 하니까 그래도 좀 떨어지죠. 첫 번째 세트는 30초까지, 95도까지 잘 견뎠어요.
95도 세팅을 했으니까. 근데 마지막에는 92도까지 떨어지네요. 네. 오차 왜냐면 추출에서는 보일러가 500ml, 그러니까 500cc잖아요. 500ml인데 얘한테도 500은 사실은 500ml 우유 한 개 용량이에요. 네. 물을 계속 빼버리면 히터가 계속 가열을 해야 되는데 그거 가열하는 에너지보다 빠져나가는 양이 더 많으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인터벌 추출을 조금 텀을 줘서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똑같잖아요. 네. 근데 유량을 13으로 맞춰놓고 추출하니까 여기 95도 좋아. 아, 여기 91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네. 불과 4차 만에 왜 이럴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물 흘리기를 5초 할 때는 포터피터를 빼고 5초를 하죠. 네. 스케이스를 빼고 합니다. 네. 그러면 5초를 유량에 곱해보면 47.5g이죠. 네. 추출하기 전에 이미 47.5g을 버린 거예요, 보일러에서. 아, 물 흘리기 할 때 차이가 네. 나구나. 그 다음에 60g을, 스케이스는 통상 한 60에서 70ml 정도 나와요. 네. 그렇게 측정을 하면 9.5에서 총 쓰는 한 회차에 쓰는 물이 네. 거의 여기서 60도 한 107.5잖아요. 네. 그럼 이게 보일러 대비 거의 21.5%예요. 이 정도까지 그래도 견뎌요. 근데 문제는 13으로 세팅해놓고 물 흘리기 해버리면 한 번에 아까 47.5g 뺐잖아요. 65g 빼는 거예요. 아, 저거 별거 차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차이가 아닌 게 아닙니다. 진짜 차이가 많구나. 보일러에 무의식 중에 네. 1초 정도, 뭐 2초 정도 더 물 흘리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게- 머신은 그렇게 쓰면 안 되죠. 바쁜 상황에서는. 물 흘리기를 최소화해야 돼요. 할 필요도 없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닦아주고 계속 손님이 오는데 네. 물 흘리기 왜 해요? 그룹 헤드 청소하려고? 이 타올로 닦으면 되잖아. 물 흘리기를 하는 거는 이러한 작은 보일러 머신한테는 계속 그냥 막 혼내는 거예요. 막, 야, 똑바로 해. 근데 막 애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할 수는 없거든. 그러네. 야, 네가 물을 덜 빼야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생각을 안 하잖아. 네. 측정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정말 최소한으로 빼는 게 좋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머신마다 쓰는 스타일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측정을 해보면 바로 알잖아. 씨, 왜 이렇게 많이 빠져? 그리고 4세트 만에, 얘는 5세트까지 견뎠는데 4세트 만에 떨어졌어. 왜? 보일러에서 한 번 할 때 25%를 버리는 거. 4분의 1이 없어지는 거야, 물이. 그리고 이런 머신들은 개별 보일러를 쓰는데 그 보일러의 용량이 작은 것들이 이런 게 좀 당연하죠. 근데 이게, 이 보일러 난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온도 반응성도 좋고, 가열하는 속도도 괜찮아요. 무리하게 안 쓰면. 정확하게 막 5초까지 플러싱을 할 필요는 없는데, 왜 굳이, 왜? 얘네들은, 자, 생각해보면, 이 작은 소형 독립 보일러 머신에 네. 우리가 퍼징을 하는 이유, 물 흘리기를 하는 이유는 옛날에 이런 거 있어. 아까 데이비드 쇼머 아저씨도 이야기를 했던 건데, 물 흘리기를 안 하고 추출을 하면 온도가 낮게 측정이 된다. 근데 그 옛날 이야기고 머신마다 달라요. 이런 모인들 디퓨저 블럭 위에 보일러가 붙어 있어요. 물이 여기서 바로 떨어져. 이리로 가. 아까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멀리 갔잖아요. 바로 오니까 기본적으로 여기가 뜨거워요. 그러니까 물 흘리기 사실 별로 할 필요도 없어. 관로도 되게 짧아요. 히터에서 나오는 물이. 그러니까 물 흘리기를 할 필요도 없고 1초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물 흘리기를 옛날에 관성으로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4분의 1씩 시커먼 끓여놓은 물을 버려버리는 거야. 할 필요가 없는데. 뭐 여기 65g이니까 4분의 1까지는 추출까지 해서 25%까지인데 65g만 해도 거의 10% 넘잖아요. 그런 것도 머신을 가혹하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에스프레소의 추출 온도가 아니라 에스프레소 머신의 온도까지를 설명했던 일부가 이제 1부 지났다. 여러분 12시에 저희 끝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듣겠습니다.